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9일 월요일 아침 9시 57분입니다. 시작이 좀 늦어서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미국 증시는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한 이유는 고용지표를 갖고 올 수가 있겠는데,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쏙 들게 나왔다 이러면서 급등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예를 들면 뭐 임금 상승률이 뭐 좀 둔화됐다라는 거, 그리고 논판 페이롤스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거, 그리고 실업률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거, 그죠? 논판 페이롤스하고 이 실업률 같은 걸 보면은 뭐라 할 수 있냐? 야, 고용시장은 여전히 튼튼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고용시장이 튼튼하면 사람들의 고민이 고용시장이 튼튼하면 임금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임금이 올라가면 인플레가 심각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밤 같은 경우는 이 보시면 임금 상승률도 둔화됐다. 그 예상치보다 하회했다. 예상치를 밑돌았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도 줄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죠? 정말 그 완벽한 고용 지표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굳이 따져보자면 금요일 날 밤 같은 경우는 굿이스 굿의 관점으로 또 접근이 됐죠. 관점이 좀 바뀌었다. 그죠? 굿이스 배드였는데 또 굿이스 굿의 관점으로 또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한 꼴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언제는 굿이스 배드였다가 언제는 굿이스 굿이었다가 막 관점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뭐 하여튼 이런 지금 혼란스러운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어젯밤 저렇게 모든 지표가 좋게 나왔다 뭐 그러면서 시장이 올랐죠. 시장이 오름으로 인해서 일단 어떤 당장 뭐 큰일이 난다 이런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밤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많이 안정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이번 주는 특별한 일 없으면은 뭐 좀 올라가지 않을까 분위기가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 찜찜한 지표들도 있지만 일단은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증시 보이니까 미국 증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장 위기 극복 단기 바닥 정도는 확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 단기 바닥이 확인됐다면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갈까 말까 이런 걸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좀 올라가는 방향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이번 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술적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이 S&P가 이 3,900을 돌파한 척했죠. 그러니까 저항을 돌파한 척한 거잖아요. 위기 극복한 거죠. 자꾸 고점이 짜불짜불 낮아지고 있고 저항을 못 넘어가고 있었는데 마디 가격은 못 넘어가고 있었는데 넘어갔으니까 위쪽으로 오르겠다는 의지가 있겠구나. 당장 아래쪽으로는 가기 어렵겠구나 라는 일단 그런 결론이 난 겁니다. 지난 몇 주 가까이 여기서 이제 이 아래쪽으로 갈까 위쪽으로 갈까 단기 박스권에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 위로 가자 라고 일단은 결론을 낸 거예요. 그 고용지표를 재료로 해서요. 그래서 일단 올라간다, 올라가고 있고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여전히 S&P로 보면은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S&P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이제 하락을 끝낼 것이냐 아니면 계속 하락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그죠? 어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걸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나, 둘, 셋 해서 뭐 어떤 계속해서 3바닥 가능성이 있고 물론 위쪽으로도 저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직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방향성 아래쪽으로 어쨌든 계속 유리하긴 유리한데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계속해서 시민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그 방향성 큰 방향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일단 위기를 당장 극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요일 날 밤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중요했던 게 S&P는 괜찮은데 좀 전에 봤던 나스닥이 문제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전저점 테스트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 삐끗했으면은 고용지표 잘못 나왔으면은 여기서 와장창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오늘부터 급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보시다시피 고용지표가 골디락스하게 나왔다. 아주 모든 게 딱 좋게 나왔다. 그러면서 상승을 하니까 그렇게 상승 마감을 하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단기 바닥 만들어졌고 일단은 올라가는 그림이 일단 좀 나와졌죠. 물론 이제 위쪽이 어딘가 이 탄력적으로 올라가려면 어딘가 저항을 지금 턱걸이 해놓은 상태라 이제 그 턱걸이 해놓은 걸 이제 오늘 밤에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를 또 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빠질 생각은 없다. 당장 빠질 생각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이 일단은 뭐 위기를 극복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사단이 날 수 있었는데 일단 그런 일은 고용지표 덕분에 일단 극복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그렇긴 해요. 그 고용지표 예를 들어 금요일 날 밤에 그게 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당장 나스닥하고 애플하고 추가로 이번 주부터 막 폭락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그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야, 무슨 고용지표가 안 나왔다고 나스닥이 며칠 동안 막 계속 빠지고 대폭락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좀 애매한 겁니다. 아직 뭐 이렇다 할 경기 침체 우려는 있지만 이게 막연하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뭔가 이 손에 잡히는 뚜렷한 그런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손에 안 잡힌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이 뭐 당장 대폭락하긴 좀 어려워 보이고, 대폭락하는 게 아니면 시장은 웬만하면 반등하겠죠, 그죠? 아무런 일 없으면 시장은 보통 이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자, 하여튼 뭐 올라갔다. 고용 지표는 뭐 제 예상대로 역시 좋게 나오긴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이 저렇게 됐네요, 그죠? 시장의 반응까지는 뭐 저도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여튼 고용 지표는 계속해서 좋다라는 걸 밤에 확인을 했죠. 변동성 지수까지만 좀 보고, 변동성 지수하고 좀 몇 가지만 좀 보고 그 고용 지표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하락했겠죠, 그죠? 증시가 저렇게 올랐으니까 풋옵션 죽었을 거고, 여전히 다중바닥형과 어떤 아니면은 뭐 다중천정형, 뭐 아니면 박스권 전환,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박스권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아직까지 할 말 없죠. 그러나 여전히 다중바닥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위기는 여전히 불씨가 살아 있는 거죠, 그죠? 예, 빅스. 그래서 계속해서 위에를 넘냐 안 넘냐 이거 잘 보셔야 되는 문제고요, 이번 주에도. 그리고 뭐 애플 같은 경우도 한 번씩 체크해야 되겠죠, 그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130을 붕괴시켜서 레벨 다운이 됐는데, 일단은 여기서 당장 이제 대폭락으로 갈 거냐? 아직 그럴 만한 재료는 좀 없었는지, 일단은 뭐 여기서 일단 하반경 직성 한 3, 4거래를 만들면서 또 일단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일단 좁은 박스권이네요, 그죠? 125, 132 정도 일단 박스권이고, 오늘 밤에 분위기가 좋으면은 이제 130달러 넘어가면서 좀 반등할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미 전저점 요 130을 여기서 몽창 내려앉혔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레벨은 다운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 방향성이 안 좋다. 근데 일단 방향성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래쪽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할 수 있죠, 그죠? 네. 야, 저 아래쪽으로 갔는데 무슨 반등이 나오냐, 뭐 그렇게 그런 건 무리일 수 있다. 반등 나올 수도 있죠. 반등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시장은 일단 반등 혹은 일단 하반경 직성 확보 이런 쪽으로 일단 마음을 먹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잘 버티고 있다. 당장 급락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보시면 당분간 뭐 특별한 이슈가 좀 잘 없어요. 이제 이 매주 나오는 그런 경제 지표들이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들쭉날쭉은 할 수 있는데, 솔직히 그런 경제 지표를 가지고 막 연속적으로 시장이 막 계속 폭락하거나 조금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 지금 계속 써먹던 하락의 이유는 인플레 긴축인데, 사실 긴축이란 재료를 이제 그걸 좀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긴축이란 재료, 뭐 인플레란 재료를 갖고 막 계속해서 막 급락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눈에 띄는 악재 뭐 이런 게 좀 없습니다. 뭐 고용지표 좀 안 좋게 나왔다, 하루 이틀 급락하면은 반영된 거죠, 그죠? 약간 좀 그래서 지금 재료가 없어서 아래쪽으로 계속 뭐 하락하고 이러기는 좀 역시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어젯밤에 좀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니까 좀 들더라고요. 시장의 반응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좀 이야기를 좀 해봤고, 이 고용지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조금만 할까 하는데, 보시면은 고용지표가 요즘에 뭐 굉장히 좋습니다. 고용보고서 연착륙 기대 솔솔 막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고용지표의 특성에 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마 고용지표는 계속 좋을 겁니다.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좋을 거예요. 계속해서 실업률은 계속해서 아마 조금씩 해서 계속 낮아질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짜불짜불 조금씩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이 고용지표는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투자자로서 이제 저 고용지표를 만약에 이제 우리가 투자에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저의 느낌은 그래요. 고용지표가 약간 후행적인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회사 사장이다.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지만은 뭐 솔직히 사람 자르는 게 뭐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사람은 웬만한 특별한 일 없으면 안 잘라요. 직원 안 잘라요. 내가 사장이면 그냥 계속해서 데리고 갑니다. 계속해서 데리고 가는데 언제 사람을 자르냐? 진짜 어려워졌을 때, 그죠? 마지막으로 뭐 물론 마지막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눈에 띄게 어려워졌을 때 사람을 자른단 말이에요. 직원을 그때 자른단 말이죠. 그럼 실업률은 언제 올라가겠어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아무 일도 없으면 실업률은 웬만하면 변함없이 계속 내려가거나 그냥 계속해서 뭐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그죠? 특별히 사람 잘 안 자르니까.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났다. 무슨 어떤 사단이 났다. 아, 본격적으로 이제 손에 뭐가 안 뭔가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두루뭉실한 막연한 경제 침체 우려였다면 진짜 뭐가 내가 어려워지고 뭔가 회사가 어려워지는 그런 실질적인 손에 잡히는 그런 위기가 나면은 그때는 사람 자르죠. 그죠? 그러면서 위기가 나면 그 이후에부터 사람 자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실업률이 오른다. 근데 실업률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오르나요? 뭐 지금 3.5인데 야, 실업률 오른다. 3.6, 3.6, 3.7, 3.8 이렇게 오르나요? 그거 아니죠. 내가 어려워서 사람 자를 정도면 옆에 있는 회사도 같이 어렵고 옆에 있는 회사도 어렵고 대기업도 어렵고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자르는 건 뭐다? 같이 자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5, 3.5, 3.5, 3.6 이렇게 가다가 실업률이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무슨 일이 딱 터진다. 그러면은 실업률이 한 번에 그래 처음에 확 오르진 않겠죠. 뭐 처음에 뭐 4%, 5%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한 번에 막 10%, 15%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그죠? 그 사람 자르는 게 아무래도 좀 뒤에 일어난 일이다. 무슨 일이 생겨야 사람이 자른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투자에 적용을 할 때도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예를 들어 계속해서 고용지표가 하락을 해서 실업률이 어느 정도 낮게 머무른다. 그럼 저는 이걸 약간 변동성 지수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봐요. 변동성 지수가 계속해서 바닥을 기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모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만간 변동성이 한번 터지겠구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제가 보통 풋옵션 이번에 보면서 보여드렸죠. 풋옵션이 한 달 반 동안 바닥을 벨벨 겼다. 에너지가 모였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 한번 폭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그런 개념으로 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업률도 약간 그런 개념으로 봐요.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여기서 일단 이게 그 어떤 실업률 급등에 대한 에너지가 쌓이는 과정, 굳이 제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해서 실업률이 너무 낮거나 실업률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어 있을 때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실 파월의장이 하는 이야기가 전 개인적으로 좀 약간 갸우뚱합니다. 나는 실업률이 꺾이는 걸 보고 나서 이제 긴축을 그만하겠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고용시장이 꺾일 때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고용시장이 꺾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실업률이 3.5, 3.6, 3.7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4, 5 하다 10, 15, 20 이렇게 올라가는데 고용시장이 꺾이는 걸 확인하겠다. 그러면은 나 결국 경제를 물 말아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실업률이라는 지표는 약간 후행적인 지표가 아닌가. 고용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경기에 후행하는 특성을 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이게 경제학 교과서는 아닌데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어떤 정설은 이겁니다. 정설은 동행 지표예요. 정설은 여기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비농업 분야 어쩌고 저쩌고 여기 써 있고 실업률. 일단 각종 고용 지표는 웬만하면 다 경기 동행 지표로 분류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 이야기가 어떤 이런 학문적인 부분에서 보면 맞죠. 경기 동행 지표인 고용 지표가 꺾이는 걸 보고 나 고용 지표가 꺾이면 경제가 꺾이는 거니까 통화 정책을 조정하겠다 말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아무튼 투자를 하면서 좀 느껴본 바로는 고용 지표는 약간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다라는 그리고 변동성 지수처럼 그렇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튼 이 파월의장이 고용시장이 꺾일 때까지 그렇게 통화정책을 갖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또 약간 샤워실의 바보들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죠? 뜨거운 물 나온다고 찬물 확 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얼음물이 쏟아지죠. 그리고 지금 얼음물 쏟아진다고 뜨거운 물 확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뜨거운 물에 또 몸을 데이겠죠. 샤워실의 바보들이 되지 않으려면 뜨거운 물이 나올 것 같으면 이제 그때쯤 찬물 슬슬 들어가고 적당히 미지근한 물 유지해줘야 되는 거고, 찬물이 나올 것 같으면 따뜻한 물 미리 살짝 돌려서 온도 맞춰줘야죠. 그래야 샤워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통화정책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지금까지 역사적인 미국의 실업률 차트인데 대부분 보시면 어때요? 이게 대부분 보시면 특징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약간 변동성 지수하고 비스무리하게 이 짜불짜불 하다가 확 튀어오르고, 짜불짜불 하다 확 튀어오르고, 짜불짜불 하다 확 튀어오르고, 이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사례가 이제 최근에 와서 더욱더 명확히 좀 잘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전염병 2020년에 그 코로나 왔을 때 그때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다라는 거죠. 예. 이 보시면 이래요. 예. 이 전염병 나기 전까지 정말 고용시장이 골디락스다 하면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완전 고용에 도달을 했고 이러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때 정말 몇 년 단위로 정말 그때 고용시장이 계속 좋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떻게 됐다? 터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한 번에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실업률이 폭증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좀 약간 좀 낌새가 좀 그렇다는 모습이 좀 보이죠. 고용시장 너무 좋다, 골디락스다, 완벽하다, 임금 상승률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고용시장은 적당히 따뜻하고 좋다 그러면서 이미 실업률이 뭐 거의 뭐 완전 고용 수준까지 뭐 내려온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약간 변동성 지수와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지 않냐 고용지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뭐냐,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고용지표는 뭐 계속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고용시장이 꺾이면 진짜 큰일 난 거죠. 여러분들 고용시장 꺾이면은 진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하여튼 그렇다. 지금은 고용시장 좋다, 이거 꺾일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해드린 걸 약간 역으로 활용을 하면, 여기에다가 지금 이 실업률 지표에다가 장단기 금리 차트를 겹쳐서 놓고 보면은 어쩌면 경기 침체 이런 거를 예견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이 보시다시피 뭐 완전 고용이다 어쩌다 하면서 그 실업률이 바닥을 길 때, 이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확 됐다가 뭐 다시 살아난다거나 뭐 그런 구간에 와 있다면 어떤 훌륭한 경기를 예측한 혹은 뭐 투자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장단기 금리 차 잠깐 한 번만 좀 그림만 좀 보고 넘어가자면요. 이 어젯밤에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어떤 핑계를 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금리가 크게 떨어졌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역대급 최대로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마이너스 1%, 10년물과 3개월 후에 마이너스 1%를 넘어섰다라는 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채권 시장에 무슨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실업률 지표와 이런 거 같이 생각해 보면, 실업률은 어때요? 지금 바닥을 벨벨벨벨 기고 있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건 뭐예요? 장단기 금리 차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은, 야, 이거 그죠? 그 아래쪽으로 우리가 포기하기는 조금 좀 그렇지 않겠냐. 조만간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충분히 뭐 그런 상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이게 지원을 해주나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있네. 예, 여기 잠시만요. 이거 중첩에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말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띄워놓고 여기다가 실업률을 띄워놓으면은 아마 되겠죠? 안 되네. 회원 가입하라 그럽니다. 하지 맙시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겹쳐보면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아니면 뭐 종이에 그려보시던가, 하여튼 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고용지표 이야기 했죠. 고용지표 이야기 했고, 이 금리 정도만 좀 살펴보고, 하여튼 장단기 금리 엄청나게 역전됐다, 이거 뭔가 세상이 뭔가 좀 이상하다 라는 거 뭐 확인을 했고, 하여튼 뭐 어젯밤에는 금요일날 밤에 일단 요렇게 10년물 금리가 크게 급락을 했더라고요. 뭐 왜 급락했는지 솔직히 뭐 이유는 잘 못 갖다 붙이겠는데요. 일단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투자하실 분들 잘 고민해보라 말씀드렸죠. 이제 이 아래가 붕괴되면, 여기 전저점 자리 붕괴되면은 이거 이제 뭐 확인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사실상 추세 전환 됐다라고 보시고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채권 투자 고민해보실 분들, 지금 채권 투자에 적기일 수 있다,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무래도 일단 뭐 위험자산들이 랠리를 했고, 또 그리고 그 긴축 우려도 좀 많이 줄어들었죠. 뭐 임금 상승률이 줄어들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해서 양사대기를 맞아갖고 달러 인덱스는 일단은 급락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저점을 깨진 않았다, 그죠? 전저점을 깨야 아래로 갈 거 아니에요. 전저점 깼나요? 아직은 안 깼죠. 근데 일단 심증은 그래요. 심증은 일단은 뭔가 일단 이번 주에 계속 시장의 상승을 시도할 것 같고, 달러는 좀 약세를 유지할 것 같고, 심증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달러 인덱스는 아직 버티고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달러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지금 한국 투자자, 지금
그 지금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은 다 한국 사람이니까 원달러 환율이 더 중요한 걸 텐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지금 급락을 한 상황이죠. 환율이 지금 급락해 갖고 얼마까지 갔더라? 뭐 1240 얼마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미 그 말씀드렸다시피 1268원 뭐 70원 여기 지지선이 있다. 이거 붕괴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렸죠. 달러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비중 조절 좀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미 이제 붕괴됐으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붕괴된 게 아니고 갭상승으로 갭하락으로 한 번에 붕괴시켰으니까 제 생각엔 당장 오늘 뭐 움직이기보다는 내일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언더슈팅일 수도 있긴 있거든요. 언더슈팅인 거 확인. 어차피 1200 얼마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그 제 생각에 오늘 움직이나 내일 움직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내일 양봉 나오면은 조금 일단 개겨보고, 내일 양봉 나오면 오늘의 하락이 언더슈팅일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제 생각엔 내일까지 보고 뭐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 들고 가거나를 좀 고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아래쪽으로 갔으니까 레벨 다운이긴 레벨 다운인데요. 그 달러 같은 경우는 레벨 다운이 되긴 됐는데,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이거 뭐 개파락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뭐 내일 정도까지 지켜보자라는 일단 뭐 그런 생각이죠, 그죠? 언더슈팅일 수도 있고, 전 지금 일단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오버슈팅 심하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 증시가 오버슈팅이니까 얘는 그러면 언더슈팅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 확인해보고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좀 잘들 좀 보셔야 되겠죠, 그죠? 달러 갖고 계신 분들 좀 긴장 좀 하시고, 이번에 이제 내일도 여기서 환율이 반등이 없다. 제 생각에 달러는 좀 비중 많이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달러 비중이 얼마 안 돼서 전 그냥 일단 뭐 그냥 이제 막연한 믿음을 갖고 좀 개길라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달러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뭔가 하시긴 하셔야 되겠다. 비중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그죠? 뭔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예요. 내일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지켜보시고 어떤 결단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고, 뭐 아무래도 어젯밤에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전반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 좋았으니까 구리 이런 것들이 이제 방향을 보시면 이제 정했습니다. 박스권 하나, 둘, 셋, 그죠? 3중 고점이었는데 돌파한 차가면서 3중 고점형이 아니고 레벨업이 된 거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뭐 구리 꼬라지를 보니까 오늘 중국 증시도 뭐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 이런 위험 자산들, 구리 같은 이런 위험 자산 원자재들도 잘 올라가고 있다, 레벨업 됐다라는 거. 확실히 위험 자산이 좀 이번 주에 좋을 수 있나? 라는 생각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국제유가도 그래서 빠지다 말았고요. 뭐 이런 모습들. 다만 이제 이 뭔가 좀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 게 금값이 요즘 계속해서 같이 오르고 있다는 거. 금값 오르는 거 하고, 그리고 아직 그 유로화 혹은 달러화, 이런 달러화가 아직 저점을 깨진 않았다는 거. 이런 점들이 좀 다소 이제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긴 합니다만은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금요일 날 있었던 일들 쭉 살펴봤고요. 이번 주 경제 지표들 몇 가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좀 몇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 밤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았고, 내일 밤, 화요일 날 밤에 파월의장 연설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밤일 거예요. 목요일 날 밤에 이 미국 물가지표 CPI가 발표가 됩니다.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은 그죠?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가 좀 안정되는 모습이 아마 보이겠죠. 뭐 그런 것들을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뭐 그래서 그 정도 파월의장 연설과 목요일 날 발표되는 CPI 정도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특별한 뭐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 1월 말, 2월 초에 몰려 있더라고요. 1월 말쯤에 이제 IT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있고, 또 그리고 뭐 미국 FOMC는 2월 초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 뭐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주 들어왔네요, 그죠? 만기주 들어왔으면 만기주의 특징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기주의 특징, 장중 오버슈팅, 언더슈팅이 심하다. 장중에 뭐 예를 들어 급등을 했다. 그러면은 장 막판까지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경향이 있다. 장중에 대폭락했으면 되돌리는 경향이 있다. 뭐 급등했으면 되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근데 일단 뭐 되돌리는 그런 분위기는 일단 아닐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원웨이 상승이지.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이제 시가부터 해서 시가 여기 305가 중요한 저항이었거든요.
시가부터 갭 상승을 해서 305라는 중요한 저항을 넘어갔죠. 그랬기 때문에 뭐다 시작부터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시 반 가까이 됐는데 이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 걸어놓고 오늘 장중에 놀러 나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 없으면 장막판까지 조금 빠지더라도 오후 3시나 넘어서 찔끔 오후 3시에 이제 외국인들이 놀다 돌아와서 프로그램 끄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은 뭐 조금 좀 배실배실해지는 경향이 있다. 뭐 그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한 일 없으면 원웨이 상승 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이격도나 이런 게 좀 심하다. 제가 그 금요일 날까지는 오버슈팅 삘이 좀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좀 약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지금 너무 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일선 이격이 103까지 올라갔네요. 뭐 물론 이런다고 뭐 이격이 103까지 갔다고 못 올라가라는 법은 없는데 좀 언더슈팅 이후에 좀 지나친 오버슈팅을 또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버슈팅이라는 가정하에 제 생각엔 뭐 그래서 특별히 뭐 딱히 뭐 할 건 없을 것 같고 또다시 또 기회를 노리면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타이밍 잘 노리셔야 되겠죠. 지금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다른 저항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원웨이 상승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 아래쪽 보시는 분들은 또 놀러 나가면 되겠죠. 오늘 아무것도 안 하면 될 것 같고 다른 날 또 위에 어딘가도 저항이에요. 그죠? 뭐 제가 뭐 이야기는 뭐 안 했지만 뭐 310 뭐 이런 자리는 저항이고 여기저기 다 저항이 많아가지고 일단 그리고 뭐 반등할 수도 있죠. 그죠? 여전히 그래서 이 다중바닥형 놓고 싸우는 과정이다. 근데 일단 제가 보는 거는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마지막 고점 어떤 뭐 삼중바닥형을 만드는 마지막 저점일 수도 있는데 이런 저점에서 이렇게 오버슈팅 하면서 올라온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추세 전환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래쪽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승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다소 좀 비중 축소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 정도 생각 정도는 좀 듭니다. 지금은 이게 어쨌든 아직 하락 추세를 극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오르더라도 상승하더라도 조신조신하게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몇 거래일 동안 이렇게 오르면은 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단기적으로 너무 수익률이 많이 나니까 어떤 그 차익 실현 매물 이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이 급등해 갖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차라리 약간 비중 축소를 고려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지금 뭐 최근에 몇 거래일 올랐다고 이게 추세 전환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거 조심하세요. 약한 종목이죠. 약한 종목인데 이렇게 급등을 해서 올라왔다. 그럼 이제 그만해줘. 이제 비중 축소해주고 지금 자리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서 어딘가 위쪽에 있는 저항을 얘가 넘어갔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얘가 더 오르더니 이걸 넘어갔다. 그럼 그때 가서 또다시 뭐 추격 매수를 고려해 보시든가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지금은 뭐다? 지금은 하락 추세다. 지금은 하락 추세인데 이 추세 전환 하겠다는 의지로는 별로 잘 안 보인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은 이제 혹시나 아니면 또 그리고 뭐 지수 상승을 베팅하셨던 분들은 일부 비중 축소 정도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런 것도 딱 보이네요. 그죠? 오늘 변동성 지수가 안 죽잖아요. 오히려 2% 상승하잖아요. 이런 게 그겁니다. 시장이 지금 오버슈팅 하고 있다라는 명백한 뭐 그런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보시면서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비중 축소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아무리 내가 그죠? 아무리 내가 뭐 어떤 뭐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될 거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게 추세가 전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란 말이죠. 하락 추세 중에 오버슈팅하면 좀 그렇다. 생각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